네, 이제는 데모를 하기 위한 실습을 하기 위한 보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보드는요, MGC 3130, 3140 힐스타 보드라는 것입니다. 힐스타 보드도 물론 저희 사이트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힐스타 보드는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로드가 센서 보드와 그다음에 3130이 들어가 있는 PCB 보드, 그다음에 I2C2 USB 브릿지 보드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은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힐스타 보드를 이제 구매를 하셨다면은, 또는 뭐 갖고 계신다면은 힐스타 보드를 연결을 한 후 아우레아 PC 소프트웨어를 저희 칩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레아 PC 소프트웨어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모양의 PC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사용할 이제 보드입니다. 지금 USB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칩이 지금 I2C2 USB 브릿지 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보드가 지금 센서 보드죠. 지금 이 기다란 부분이 이제 사우스로 일렉트로드, 노스 일렉트로드, 이 부분이 웨스트 일렉트로드, 이스트 일렉트로드, 이 가운데가 센터 일렉트로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전체 레이어가 이제 TX 일렉트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드, 이 센서 뒤에 이제 3130 보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틀게 되면은 좀 각도가 틀어져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레아 소프트웨어를 키고 저희 EV 킷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각각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센터에 해당하는 시그널의 변화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사우스 쪽에 갖다 대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 쪽에 가장 시그널이 높게 뜨죠. 그 다음에 센터 쪽 시그널이 가장 높게 뜨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요 상단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이제 2D 포지션, 3D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D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이제 보여주죠. 그 다음에 3D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손의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멀리 떨어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3D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제스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플렉 제스처가 지금 발생됐죠. 그다음에 또 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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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릭. 예. 상하 좌우 이제 플릭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 아우레아 소프트 툴에서는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예, 플릭이 있고요. 더블 플릭이 있습니다. 더블 플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켰을 경우에 9번야 발생이 되죠. 9번. 네. 그리고 엣지 플릭은 이제 아예 센서 밖에서 들어오는 센서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서큘러가 아까 초반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에어 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디텍이 되죠.
그리고 요 터치는 터치, 탭, 더블 탭. 요 세 가지 종류의 디텍티드 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요 디텍티드 터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프리 스페이스가 아니라 내가 요 각각의 노드를 눌렀을 때 디텍트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 그 하단에 보시면은 빨간색 라운드 서클이 이제 보이죠? 이게 내가 디텍트했던 걸 보여줍니다. 네. 더블 탭, 탭, 더블 탭, 탭, 더블 탭. 이 제스처에서 터치, 탭, 더블 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손을 댔을 때 이거는 네. 지금 방금 나왔죠? 홀드 기능. 시간을 좀 지금 방금 나온 게 이제 홀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토 베이스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폴스 베이스라인입니다. 오토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그 캘리브레이션을 오토매틱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폴스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내가 강제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약 5개에 해당하는 TX 프리퀀시가 있죠. 이 TX 프리퀀시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 해당 제품들이 어떻게 충전되는지를 설명을 들었을 때 TX에서 드라이빙을 시키고 그 드라이빙을 시켜서 TX하고 RX 사이에 해당 그 충전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이빙을 시킨다는 그 의미는 TX에서 이제 버스트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버스트가 발생된다는 소리는 로우로 있다가 시그널이 로우로 있다가 하이로 올라가는 그런 파형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런 파형이 발생되는 것은 주파수 성능을 갖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125Hz의 버스트 프리퀀시를 만들어낼지 또는 44kHz에 대한 버스트 프리퀀시를 만들어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주파수가 다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칩은 요 5개를 이제 시퀀셜하게 돌아가면서 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TX 프리퀀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TX 레이어에서 계속 버스트 프리퀀시가 방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방사가 되고 있다는 소리는 에미션이 발생한다는 그 의미와 같은 거고요. 에미션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그 모든 산업 제품들이 갖고 있는 에미션 레벨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에서 발생되는 에미션 레벨이 다른 제품에 문제가 된 다른 제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격들이 다 있거든요. 오토모티브에서는 그런 규격들이 상당히 강하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되게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수의 전자 장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발생되는 에미션 레벨이 다른 전자 장치에 방해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를 셀렉팅 함으로써 그런 그 방해가 될 수 있는 주파수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통은 100kHz에서 200kHz, 300kHz를 측정을 제일 많이 하고 저주파 때는 거의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파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115나 103 주파수는 사용하지 않고 44, 67, 요 주파수 때만 사용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영역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기능 말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또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각각 그 노드에서 센터,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각각의 시그널 레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스 부분에 손을 가까이 대면 이 빨간 라인이
대한 레벨이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스트에서 손이 오게 되면은 이스트 까만색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그널이 이제 발생됩니다. 반대로 웨스트 가게 되면은 웨스트에 대한 시그널 레벨이 다른 시그널보다 높다는 걸 볼 수 있죠. 각각 시그널 레벨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셋업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셋업하는 항목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셋업하는 항목에서는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끄고 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소리는 각각의 노드가 충전되는 시간이 이 정도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즉 센터 노드를 제외한 각 4개의 노드는 충전되는데 2마이크로에서 한 2.4 마이크로 정도에서의 충전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센터 쪽에 해당하는 노드는 좀 더 오래 걸리죠. 아시는 것처럼 요 센터에 대한 그 캐패시터 값이 제일 큽니다. 제일 사이즈가 크죠. 다른 노드에 비해서. 그래서 그 구성되어 있는 모든 노드가 거의 한 3마이크로 안에 충전이 완료가 된다면은 제작하신 센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X0 이제 칩에서 나오는 RX0 핀, RX1 핀, 2, 3, 4에 대한 핀을 내가 구성하고 있는 요 실제 일렉트로드에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매핑이 제대로 잘못되면은 제스처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지금 RX0는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그널 매칭은 아까 보여드렸던 로우 데이터, 로우 시그널을 갖고는 노스, 이스트, 사우스가 어느 정도의 시그널 레벨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해당하는 힐스타 보드의 펌웨어를 선택하고요. 힐스타 보드 그 아우레아 2를 다운받으시면은 이것들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할 펌웨어와 그다음에 기본 갖고 있는 펌웨어에 대한 경로를 저장을 한 다음에 스타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 뭐 플릭 제스처, 홀드, 터치 디텍션, 플릭 같은 에어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 아웃풋이라고 해서 호스트가 저희 칩에서 발생되는 로우 데이터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읽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각각의 기능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어프로치 디텍션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 상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 타임아웃이라는 게 5초 이후에 아이들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금 동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아이들로 들어가 있죠. 내가 손이 가까이 갔을 때 지금 76 이상에 해당하는 시그널이 발생이 됐죠. 시그널이 발생에 대해서 아까처럼 웨이크업을 했습니다. 웨이크업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다시 아이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크업 된 다음에 그 상태에 해당하는 전류가 0.95mA 정도 좀 흘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은 웨이크업 했다가 다시 지금 아이들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센서티비티, 뭐 어프로치 스캔 인터벌, 아이들 타임아웃, 프리퀀시 스캔 인터벌 이런 항목들을 이제 세팅을 해서 할 수 있죠.
이게 센서티비티를 좀 더 줄이게 되면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이 센서티비티 레벨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의 왼쪽 그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늘리게 되면은 좀 더 둔감하게 반응할 거고요. 이 값을 줄이게 되면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 트래킹. 포지션 트래킹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손에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포지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스 일렉트로드 사이즈, 웨스트 일렉트로드에 대한 X 디스턴스와 Y 디스턴스의 사이즈를 정량적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95로 되어 있고 60이 되어 있죠. 얘가 95, 얘가 60입니다. 또에 대한 설명을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드 웨이팅이라고 해서 그라운드에 연결된 하나의 그 고체 매스를 30mm 띄운 상태에서 각각의 신호 그 일렉트로드에서 요 해당되는 매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호가 어떤지를 메저링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테스트. 포지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렉트로드 웨이팅과 E필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센싱 에어리어는 이제 X 포지션 민 맥스, Y 포지션 민 맥스라고 해서 내가 센싱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쭉 가죠. 또 밑으로 가고 위로도 가고. 네. 그래서 얘를 만약에 X를 늘리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 못 가는 어떤 지점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영역은 지금 디텍트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센싱을 할 수 있는 레인지를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니멈 Z 레벨과 맥시멈 Z 레벨이 있는데요. 이 Z 레벨은 디텍트 할 수 있는 높이가 되겠죠. 미니멈 G 레벨은 내가 손을 내렸을 때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맥시멈 Z 레벨은 내가 손 올렸을 때 어디까지를 디텍트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맥시멈 Z 레벨이 지금 80m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더 높이 올렸다고 해도 내가 디텍트 할 수 있는 레인지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60까지 가지가 않죠.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얘는 지금 디텍트 할 수 있는 레인지가 80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터 어저스트먼트는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보통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지터 성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지터를 없애기 위해서 필터를 더 많이 추가하게 되면 상당히 느려지는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터 리덕션입니다. 스피드는 그와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이 두 개의 항목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좀 더 스무스한 포지션 트래킹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노이즈나 그 외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치 디텍션은 실제로 프리스페이스에서 발생되는 터치가 아니라 내가 사우스를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은 사우스를 눌렀을 때 이 보시면은 레벨이 한 7,300 정도 값이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고 사우스에 대한 스레시홀드는 지금 한 2,600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디텍트로 인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시그널
내가 디텍트한 요 시그널을 사용해서 노스, 이스트 요 5개의 센서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릴리즈 스레시홀드는 요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디텍트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릴리즈 스레시홀드 밑으로 내려가면은 릴리즈로 인식한다라는 걸 퍼센테이지 값과 해당 시그널에 대한 구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맥스 탭 타임과 맥스 더블 탭 인터벌을 사용해서 맥스 탭 타임이라는 거는 내가 디텍트하고 릴리즈하는 그 사이가 0.4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걸 이제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탭이 땅땅 하면은 더블 탭이 나오는데 0.4를 넘어가는 형태, 그리고 뛰면 이건 탭이 아니죠. 네, 이것도 탭이 아닙니다. 빨리 0.4초, 400ms 안에 디텍트와 릴리즈가 동시에 발생이 되어야 탭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블 탭 인터벌은 이 퍼스트 탭과 세컨드 탭의 그 사이가 0.5세크, 500ms 안에 들어와야 맥스 탭 인터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도, 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 시간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presence and hold는요, 내가 사용자가 디텍트하고, 네, 보시면은 핸드 프레젠스 기능이고, 핸드가 안에 있다, 손이 센서 안에 있다라는 거고, 이게 얼만큼 지속이 되어야, 여기 보면은 홀드 듀레이션이 2초죠. 2초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홀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나왔죠? 그러니까 요 타임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esence and hold 기능을 커스터머가 원하는 만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레코그니션은 내 플릭 제스처나 더블 플릭, 그다음에 서클 같은 기능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기능입니다. 특히 여기서 특별한 부분은 트리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제스처를 맞춘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스처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겠죠. G 포지션 레벨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뭐 플릭 제스처를 할 때 공중에서 2cm 안에서만 동작을 해야 얘가 플렉 제스처를 인식하게 할 건지, 또는 한 8cm 정도에서 플렉 제스처를 해야 인식하게 할 건지에 대한 요 레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제스처 듀레이션 리밋이라고 해서 민과 맥스 값이 있습니다. 10ms와 300ms가 있는데, 이거는 즉 한쪽 일렉트로드에서 그 다음 일렉트로 이동하기까지 시간이 10ms 이상 300ms 안에 그게 지나가게 되면은 한쪽 일렉트로에서 그 다음 일렉트로드로 300ms 안에 지나가게 되면은 그걸 제스처로 인식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클 클락와이즈가 있고 서클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에어 휠과 관련된 부분인데, 에어 휠과 관련된 것도 역시 에어 휠도 구성이 되려면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내 손이 이 모든 요 노드, 요 화면에서 요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요 노드를 다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여기서만 서클을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클이 동작 안 하겠죠. 반대로 여기서만 서클을 돌리고 있다면은 그 서클이 동작 안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는 서클, 에어휠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내 손가락 또는 내 손바닥이 이 모든 노드를 다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어휠을 이제 구성하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에어휠. 네. 미니멈 아크가, 그러니까 내가 아크를 그었을 때 8개의 쿼드런트가 동작이 되어야 에어휠로 하겠느냐, 또는 3개의 쿼드런트를 지나가야, 그러니까는
이 쿼드란트라는 것은 요 4개 중에 하나의 노드입니다. 만약에 3 쿼드란트라는 거는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가면은 에어휠로 인식하겠다. 거죠. 4개라고 한다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다 지나가야 에어휠로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스처 포트인데요. 이 제스처 포트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좀 더 쉽게, 좀 빠르게 구현하고 싶을 때 만드는 기능입니다. 저희 제스처 IC하고 호스트를 연결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RSQLC 기능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RSQLC 기능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호스트 쪽에 저희가 제공되는 레퍼런스 소스를 사용해서 RSQLC read write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SQLC readwrite 함수를 사용해서 올라오는 로우 데이터를 읽어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읽어서 이 메시지가 플릭 제스처인지 또는 무슨 프레젠스 홀드 제스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함수들이 다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에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 호스트 프로그램이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버든이 될 수 있죠. 좀 더 빠르게 좀 더 구현하고자 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제스처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플릭 제스처를 사용할 때 요 5개의 GPIO가 있다면은 웨스트에서 이스트에 해당하는 플릭 제스처가 발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GPIO와 두 번째 GPIO가 하이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로우로 깔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GPIO를 퍼머넌트 하이를 넣을 건지 토글로 할 건지 하이펄스 로우펄스 할 건지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퍼머넌트 하이를 놓게 된다면은 제스처가 동작을 하면은 1번 GPIO와 2번 GPIO가 하이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로우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톡을 하면은 1번 GPIO와 2번 GPIO에서만 토글 신호가 이제 발생될 거고요. 즉 호스트에서는 입력 GPIO에 대한 상태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은 제스처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뭔가 구현하고 싶고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구현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제스처 포트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구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세이브 에즈를 해서 내가 만든 이 펌웨어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합니다. 플래시를 한다는 소리는 내가 저장한 이런 각각의 세팅 값들을 플래시롬에 집어넣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플래시롬에 저장한 이미지와 내가 세이브한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플래시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염두해 두셔야 될 부분이 내가 수정된 부분을 꼭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고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다음에 센서에 대한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에서 구성 고려해야 될 부분, 그리고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3D 제스처 IC에 대한 이 RTC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